33페이지 보면은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물질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38쪽에 나오는 신소재 요거는 아마 이제 물리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선생님이랑 말 그대로 순수하게 생물 부분 그다음에 화학 부분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 너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사람이 생명체잖아.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선생님 세포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돼 있는데 근데 그 세포들도 결국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세포를 또 이루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이야, 물. 자 일단 순서로 써놓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기염류 또는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핵산, 뭐 탄수화물, 뭐 요런 순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들은 이런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이루어져 있는 셈인 거야.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고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이나 식물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물. 자 전체를 봤을 때 한 66%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물을 먹어야 돼.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도 물은 먹거든. 물이 부족해지면 죽어.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지질 뭐 이런 순이야. 그래서 일단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요 핵산 탄수화물 이거 무기염류 제외하고 자 얘네들은 우리가 또 뭐라고 일종의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불러.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야.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유기물. 그리고 이제 이런 물이나 무기염류는 또 한편으로는 무기물이라 그래. 무기물. 어디 갔지? 무기물. 얘네들은 이렇게 무기물. 그래서 생명체는 결국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요 물. 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봐라. 선생님이 물이 우리 몸의 한 66%를 이룬다 했는데 지금 교재를 보면은 옆에 그림 나와 있잖아. 물이 몇 %야? 그치? 뭐 다르지? 저 새끼 이상하게 설명하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 전체를 봤을 때는 66%인데 부위에 따라도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그래프는 사람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 간이라는 기관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중에 물이 제일 많다 이거지. 그럼 왜 물이 가장 많으냐? 그 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거 특징. 자, 일단은 거기 이제 그림에 나오죠. 물이라고 하는 애는 기화열이라, 기화열 또는 비열이 높다 이렇게. 근데 너희 비열 배웠지? 비열. 비열이 뭐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체가 있으면 또는 고체가 있으면 얘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잖아. 그래서 뭐 그 정의까지는 모르더라도 비열이 크다, 뭐 기화열이 크다 똑같은 의미인데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열하더라도 온도가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요. 반대로 또 식을 때는 뭐야? 천천히 식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이렇게 비열이 높은 물이다 보니까 사람의 체온이 항상 36.5도 아니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거죠, 이게.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거지. 그러면 이제 왜 비열이 높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기화열이라는 게 뭐지? 비슷한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잖아. 자, 우리 거기 그림 나와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자,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 이렇게 결합한 거거든. 그럼 여기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물 분자가 아니더라도 분자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분자 사이에 인력이라고 해서 배웠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있거든. 그럼 만약에 어떤 분자들이 액체야. 그럼 얘가 끌어서 기체가 된다는 건 그 분자 사이 인력을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고 멀어지는 거잖아. 근데
물은 그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센 거야. 왜 세냐면 특히 여기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산소 원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 두 개랑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수소결합이라는 힘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잡아당김이 무지하게 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열해갖고 얘네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도 잘 안 떨어져. 그래서 기화열이나 비열이 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체온이 내가 더운 곳에 가면 체온이 확 올라가고 추운 곳에 가면 확 떨어지고 이렇지 않더라 이거지. 되게 천천히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또 그 사이에 이제 내 몸 안에서 체온이 뭐 떨어지면 올리려고 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또 뭐냐면 그럼 이제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니까 근데 순수한 물은 사실 아니고 물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지. 예를 들어서 상처 나면 피 나잖아. 피 빨갛잖아. 그건 물인 거야. 근데 이 물이라는 애가 특히 물 분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아주 극성 용매라고 해요. 극성 용매. 그래서 다른 물질을 되게 잘 녹여. 다른 물질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잘 녹다 보니까 걔네가 거기에 녹아서 서로 화학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거기에 녹아서 다른 데로 운반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사람의 피가 물이 베이스라 그랬잖아. 니네 알다시피 피가 무슨 일을 해? 그 피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녹고 산소가 녹아서 내 온몸 구석구석으로 운반이 되지? 그게 물이 베이스라서 그래. 물이 다른 애를 잘 녹이니까. 그 다음에 그 물에 여러 가지가 녹아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물이. 그래서 이걸 물질대사라고 하거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물질대사가 잘 일어나게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물에 잘 녹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운반 작용을 하는데도 기여를 한다 이거지. 그지? 거기 뭐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지. 극성 화합물로서 이온성 물질이나 당류 같은 것들 녹이는 용매의 기능을 하고 걔네들이 거기에 녹아서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매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특히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지. 그죠? 물은 별거 없습니다. 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다음으로, 여기 무기염료는 뭐 이제 선생님이 제외하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물을 제외한, 무기염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종의 탄수화물이다. 그지? 다른 말로는 유기물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지? 사실 얘네들도 이제 따지면 분자인 거야. 근데 얘네들은 특히 굉장히 큰 분자야. 그럼 이렇게 큰 분자들이 탄소화물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큰 분자들이 대부분 탄소화물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얘기. 사실 이제 앞에서 주기율표라는 걸 하면서 탄소라는 녀석의 특징을 하고 넘어왔어야 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화합물이라는 건 뭐지? 우리가 어떤 뭐 그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던 분자가 아니던지 간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황 뭐 이런 등등등 여러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 단지 뭐 구조가 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뭐 이런 것 뿐이야. 그래서 요 이제 탄소라는 녀석, 요 녀석의 특징,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 얘네들이 탄소 화합물인 이유가. 그럼 탄소의 특징. 자, 니네 혹시 탄소가 원자 번호는 몇 번인지는 아니? 6번이죠. 니네 학교 다니면서 왜 학교 선생님들이 2학년, 3학년 때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6번이야, 6번. 원소기는 C겠지, 그지? 자, 탄소라는 애는 있잖아. 앞에서 주기율표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전자를 6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그 전자들이 전자 껍질이라는 데 들어있다고, 전자 껍질. 그리고 그 껍질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탄소는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6개가.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데 전자가 들어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 그래서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야. 그럼 이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거든? 그러면 특히 이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탄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원자가 전자 4개를 다른 원자랑 공유해서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4개를 이제 공유해서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는데 그 4개를 뭐 한 놈한테 다 공유해 줄 수도 있고 여러 놈한테 나눠서 공유할 수도 있거든? 만약에 하나씩 다른 원자한테 공유해 준다 그러면 이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건데 탄소가 만약에 요 4개를 수소라는 원자랑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고 하면 4개의 수소랑 결합해.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표시하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4개를 꼭 수소랑 결합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소가 3개는 수소랑 결합을 해. 하나는 염소라는 애랑 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아니면 난 2개랑 결합했어. 그러면 또 2개는 또 다른 애랑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염소 3개랑 결합하고 하나만 수소랑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전자가 4개여서 탄소는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원자와 몇 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분자가 다 달라. 맞지? 니네 분자라는 거 배웠잖아. 분자라는 게 뭐 구성 원소가 달라도 분자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죠.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선으로 표시한 거는 요런 거야, 요런 거.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2개 이렇게 있고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수소 4개랑 결합하면 요런 모습이 되거든. 요런 모습이 돼. 요건 뭐 니네도 아마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 이거 그지? 안 배우나 요즘은? 뭐 요런 식인 거거든. 이렇게 전자 2개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그거 그냥 선생님 이렇게 선 하나 그려서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유결합 배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하나씩 내놔갖고 공유를 하는 거. 이거 공유결합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를 뭐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 선 하나가 공유전자쌍 하나를 표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얘네들이 탄소화합물인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탄소는 탄소끼리도 결합할 수 있거든. 자, 탄소끼리 결합할 때 일단 첫 번째로 탄소끼리 무한히 결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 자, 탄소하고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탄소 하나당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 탄소 2개가 서로 결합했으면 나머지 3군데에는 다른 원자가 와서 결합할 수 있어. 탄소가 진짜 4개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탄소가 4개도 결합할 수 있는 거야. 4개도. 이런 식으로. 무한히 결합이 가능한 거야. 자,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토탈 6개의 다른 원자가 여기에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똑같은 애가 결합할 수도 있고 하나, 5개, 2개, 4개, 3개, 3개, 4개, 2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6개가 다 다른 원자가 결합할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지? 무한히 결합이 가능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얘네도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탄소가 5개가 이렇게 그냥 쭈르르르 일직선 형태로 결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가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결합해서 붙잖아? 마치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걸 사슬 모양이라 그래. 사슬 모양. 사슬 모양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5개가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어. 이렇게. 고리 모양. 얘 같은 경우는 오각형이 되거든.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고리 모양으로도 결합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고리 모양으로도. 자, 그럼 봐라. 똑같은 탄소 5개가 결합한 건데 일직선으로 결합하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총 10개의 원자가 결합할 수 있지. 12개가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5개가 고리 모양으로 결합하면은 토탈 10개가 또 결합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2개를 또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는데 또 이게 굉장히 특히 이게 요 무한히 결합할 경우에 요거 좀 지우고 큰 분자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해. 구조도 되게 안정하고요. 여러 개가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자뿐만 아니라 큰 분자를 만들기에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양 만든다고 그랬지. 첫 번째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얘처럼 고리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쭉 가는데 쭉 가. 자, 여기에 탄소가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붙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슬인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하거든.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탄소가 만약에 이렇게 2개가 결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선 하나. 얘네들 이게 전자 하나를 공유해서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 그래. 근데 탄소가 2개가 결합할 때 어차피 각각 4개씩 갖고 있는 애잖아. 4개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나씩만 써서 결합할 수도 있고, 2개를 써서 결합할 수도 있어. 이중결합이라 그래. 3개를 써서 공유할 수도 있어. 삼중결합이라 그래. 그럼 만약에 탄소들끼리 하나씩만 써서 서로 결합하면은 주변에 최대 3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지들끼리 2개씩 써갖고 결합하면은 주변에 최대 2개가 결합할 수 있어. 하나당 4개까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하나씩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여기다 쓸게. 세 번째. 탄소끼리 결합할 때 단일 결합이라는 거, 이중 결합이라는 거, 삼중 결합. 그래서 결합이니 이중 결합이니 삼중 결합이니 하는 다양한 결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종합하면 이거잖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구조적으로도 안정하다 보니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바로 이런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야. 이해됐니?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얘네들 뒤에 나오기 전에 굉장히 큰 분자란 말이야. 큰 분자인데 얘가 쉽게 또 쪼개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기도 커야 되고 구조도 안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탄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만들기 아주 유리한 거야. 그래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큰 분자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고분자라고 표현하는 거, 고분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종의
뭐 얘는 좀 아니지만 뭐 이런 핵산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 이런 건 이제 고분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기에는 탄소가 아주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들은 탄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34페이지 보시면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 그래가지고 골격의 길이, 다양한 모양, 삼중,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이 탄수화물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물은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물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지. 단백질. 그지? 단백질. 2. 자, 일단 단백질이라는 애도 방금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이 일종이거든. 자, 그래서 어떤 원소로 돼 있냐면은 일단 탄소라는 원소를 기본 골격이라고 하거든. 탄소 골격. 아까 이제 탄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이어져 있어. 뭐 모양은 사슬 모양이긴 하지만 이걸 탄소 골격이라고 표현을 해. 탄소 골격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 질소 아주 중요한 거야. 단백질이라는 물질엔 질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황이라는 걸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니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이거 구성원소도 알고 있어야 돼. 촌스! 여기 지금 촌스. 그지? 졸라 촌스럽지, 외우는 방법. 촌스! 자, 그럼 이런 원소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해 있겠지? 그래서, 자,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선생님 좀 강조해볼까?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아미노산이라는 일단 분자를 하나 만들어. 아미노산.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자, 그런데 봐. 우리가 이게 단백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자, 우리가 음식을 먹지. 근데 그 음식으로부터 단백질을 얻지. 맞지? 소화를 시켜가지고 흡수하면 내가 단백질을 얻은 거잖아. 정확하게 단백질을 얻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얻는 거거든.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거기서 아미노산을 내가 얻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막 만들어져. 에! 머리카락! 단백질이야.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니네 나이 때 겁나 왕성한 게 뭐지? 선생님은 이제 이게 좀 줄어들고 있고 너희는 왕성할 호르몬. 니네 이제 키 크려면 호르몬, 성장 호르몬 나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뭐 2차 성징 나타나기 위해서 또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나타날 거 아니야. 그 호르몬도 단백질이거든. 그 다음에 니네 왜 중학교 때 소화 배웠지? 아밀레이스니, 펩티데이스니, 트립시니니 뭐 이런 거, 라이페이스 있지? 그런 효소들도 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생각하면 돼. 내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근육 생기지. 근육이 만들어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데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얘가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 아미노산. 근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 분자 구조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분자 구조를 자, 자, 뭐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분자 구조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뭐 입체 구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럼 이때 자, 봐봐. 아까 구성원소 중에 질소 들어있다 그랬지?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가운데 탄소가 있지. 탄소 골격을 기준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 같은 게 결합되어 있잖아. 자, 그때 특히 질소랑 수소 두 개가 결합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런, 그 다음에 여기 탄소하고 요렇게 요 부분, 얘네들 작용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두 개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질소가 포함된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 그 다음에 여기 탄소에다가 산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수소 하나 달려있고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혹은 뭐 카르복실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주로 카복식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는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작용기 두 개를 가지고. 자, 그런데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모든 아미노산이 있잖아, 얘들아. 봐봐.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는. 그럼 여기 선생님이 R이라고 써둔 부분 있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거나 또 다른 분자가 누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곁사슬 이렇게 부릅니다. 곁사슬. 자, 곁사슬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곁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아미노산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요. 알겠니? 모든 아미노산이 똑같이 생겼어. 자,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 봐. 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두 개가 서로 결합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분자들이 이제 결합해. 그래서 좀 큰 분자가 만들어지거든. 이거 중합이라 그래. 중합. 분자. 지금 여기서 기분단이라는 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큰 분자를 중합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R1, 뭐 R2라고 해볼게. 똑같은 게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종류가 다른 애가 결합할 수도 있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하냐 하면,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카복식이라고 썼지. 카복식이라는 부분하고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라는 부분이 있지. 여기 얘네 사이에 서로 결합하게 되는 거야. 둘이 딱 만나잖아. 잘 봐봐. 요렇게. 요거 뭘 것 같아? H가 두 개에 O가 하나니까 뭐야? 얘네 둘이 만나갖고 이게 물 분자가 하나 뿅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요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하는 거야. 그럼 그 결합된 부분이 어떻게 생겼겠니? 여기 이렇게, 여기서 OH가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미노기에서 H가 없어졌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접 딱 결합해버려. 요런 형태가 돼버려.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요렇게 결합하게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분자 두 개가 합쳐지는 걸 중합이라고 한다 그랬지? 뭐 그래서 합쳐져서 이제 줄어든 축합중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하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수 축합 이렇게 얘기해. 탈수 축합. 물 분자가 빠져나가고 결합된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자, 요 결합된 부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볼게. 봐봐. 야,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라고 칠게. 여기 또 다른 아미노산. 그럼 얘네들이 결합했지. 그럼 요 결합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여기. 요 결합된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이거야. 응? 자, 그러면 그때 여기 봐봐. 여기서 얘네 두 개가 결합했죠. 그럼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든 이 큰 덩어리는 뭐라고 부를까? 이게 그 개수를 의미하는 접두사들이 있거든. 니네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여서 영어로 뭐야? 원이 사이클 아니냐, 그지? 사이클이 두 개여서 바이시클 된 거잖아. 그거랑 약간 그러니까 바이라는 접두사처럼 접두사가 있어. 다이. 두 개가 다이를 뜻하거든. 그러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 그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 졸라만이 결합해, 졸리만이 결합해, 그럼 폴리펩타이드. 그지? 폴리가 많다는 뜻이야.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에 쭈르르르르 결합했어. 그러면 그 전체는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니? 결합 부위는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계속, 그죠? 결합을 할 수 있거든. 그럼 그렇게 펩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런 폴리펩타이드가, 보세요.
여기 이제 아미노산 하나야.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예를 들어 결합을 했어. 쭉 결합을 하면 이 전체를 이제 폴리펩타이드라 부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폴리펩타이드가 또 여기 이제 겹치는 게 있다 그랬지. 얘네들끼리 또 잡아당기기도 해. 그래서 만약에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일직선일 수도 있고, 얘네가 이렇게 막 꼬여 있을 수도 있고, 얘네가 이렇게 병풍처럼 접힐 수도 있고요. 또 얘네가 또 뭉쳐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폴리펩타이드의 어떤 구조,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거야. 단백질의 성질이 달라져요. 알겠니? 그러면 이게 이제 물 분자가 빠져 나온다.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100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드는 거 예를 드는 거. 아미노산이 만약에 100개가 결합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N개라고 표현해 볼까?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몇 개가 될까? 그렇지. 아미노산 2개일 때 펩타이드 결합 하나잖아. 아미노산 3개면 2개잖아. 4개면 3개고, 그치?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존재한다.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아까 선생님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물 분자는 몇 개입니까? 똑같지.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생길 때 물이 하나 빠져나오는 거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N-1개가 생기면 생성된 물 분자도 N-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거 니네 혹시 여기서 남학생들이 대부분이네. 세화 가는 사람, 세화를 나는 희망하고 있다. 너 어디 갈 거야? 서울상문 중에 하나? 너는? 서울상문? 너는? 서울상문? 서울상문? 양재서초. 민준이는? 왜 그러지? 야, 세화 가야지. 왜 세화를 깊이 하냐? 야, 오늘 이번에 서울상문 박 터지겠는데? 작년에도 서울고 박 터져가지고, 그지? 너희들이랑 비슷한 이유로 서울상문을 많이 애들이 지원을 했거든, 그지? 조심해야 돼. 야, 집은 가깝니? 네가 저긴가? 예승이? 집은 가까워? 집 잠원동 손 들어봐. 잠원동이 가까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서울 상무 썼다 떨어지면 그지? 잘하면 압구정 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지? 남학생들은. 혜든이는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려고 그래? 썼을 거 아니야? 세화여고? 자, 요거 세화여고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쓸데없이 물어본 거야? 요거 나와, 요거. 그지? 근데 이게 꼭 세화여고가 아니더라도 요거 니네 나중에 이제 교과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교과서에 써있는 게 있어. 동아출판사 같은 경우에 써있거든. 세화여고 동아출판 써요. 큰 변동이 없다면 내 동아출판일 거야. 그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다 서울상문 중에 하나를 간다는 전제하에, 그지? 서울상문 또 공교롭게 교과서가 미래인이야. 미래인에도 요 내용은 없지. 요건 안 써있지만, 근데 이 내용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아미노산이 그러면 종류가 20종류니까,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구조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자, 만약에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을 해서 어떤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아미노산 3개를 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 봐봐. 아미노산, 이게 동그랗게 여기 아미노산이라고 하자. 아미노산이 3개가 예를 들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했지. 똑같이 3개가 결합해도
같은 게 세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게 세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두 개 하나일 수도 있고, 그지?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종류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20종류가 있대.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자리에 저 20개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야. 20분의 1일 거 아니야. 20개 중에 하나겠지, 그지? 얘도 똑같은 거 두 번 해도 되는 거니까 20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20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를 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20에 3승되는 거예요. 곱하면 되는 거, 곱하면. 그래서 만약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외워도 돼.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했는데 단백질이 몇 가지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N개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할 때는 이 20이라는 게 아미노산의 가지수 종류에다가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 N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 알겠니? 요 내용도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잘 해두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케이. 됐니? 물론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뭐 자세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뭐 굳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약간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진 않고, 일단 요거. 아미노산의 구조 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결합해서 결합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겠니?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학교 들어갔을 때 내신 대비할 때 이제 내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을 플러스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순서상 원래 이제 비율로는 지질이 세 번째인데 얘가 지금 먼저 나오죠. 그죠? 탄수화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탄수화물. 자, 물 다음이니까 이제 세 번,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지? 얘가 이제 3번. 자, 3번 탄수화물.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저 그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아직 단백질 남았어. 단백질에서, 그럼 단백질 이제 하는 일.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했으니까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단백질 특징. 자, 일단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 물 다음으로. 그죠? 두 번째로 많은 비율. 탄수화물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 몸에 어디가 단백질로 이루어졌냐 이거지. 아까 예를 들었잖아.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굽는 냄새 날 거야. 그지? 고기 굽는 냄새 날. 단백질. 바퀴벌레가 뭐 요즘은 거의 없긴 하다만, 바퀴벌레가 아파트에 산다고 없지 않거든. 하수구 구멍 뚫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 바퀴벌레 선생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선생님 막 이렇게 반지하 같은 데 산 적이 있었어. 어렸을 때. 그러면 반지하니까 습하잖아. 바퀴벌레 겁나 많았어. 그래서 요즘 바퀴벌레 애들 막 극혐 막 무서워 이러는데 무섭지도 않게 지나가면 손을 툭 쳐 잡아. 그럼 이제 그때는 집안에 이제 선생님 아버님이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잿더리가 있었어.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어. 그럼 이제 잿더리에다 넣어서 라이터를 불 붙여서 태워 죽이는 거야.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요. 그지? 그지? 막 배고프고 그래. 먹진 않지만 걔를 태우면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막 배고픈 거야. 머리카락.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내가 아까 이제 근육. 단백질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무수히 많은 효소들이 만들어지거든. 그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것도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하고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효소를 이루는 단백질들이 다 같은 단백질이지만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자, 아까 호르몬이라는 거 얘기했죠. 호르몬. 호르몬. 이것도 이제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피 나면 빨갛지? 그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먹어보면 어때? 쇠맛 나지? 그 피 속에 적혈구라는 게 들어있지. 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간 건데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들어있어. 헤모글로빈. 이것도 단백질이야. 주성분이.
그 다음에 자,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거든. 그 항체도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따지면. 그죠? 자, 그 중에서 자,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의 이름이 있어. 나중에 니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외워야 돼. 지금 써놓고 당장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냥 써놓긴 합시다. 케라틴,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뭐 액틴,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보통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 케라틴, 액틴,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뭐 항체 같은 경우는 뭐 감마 글로불린 뭐 이렇게 얘기해. 글로불린. 뭐 이런 식으로 그 단백질 이름도 좀 알 필요는 있어.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학교 시험,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되게 많거든. 단어 하나 때문에 실수하고 주어 목적어 바꿔서 실수하고. 그죠?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긴 한데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는 건 아니야. 자, 뒤에 가서 이거 따로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 호르몬 아닌 성 호르몬은 주성분이 단백질이 아닙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 호르몬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성 호르몬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자, 그러면 뭐 우리 몸을 구성하기만 하느냐? 사실 또 단백질이 우리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도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원이지, 에너지원.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단백질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주죠. 단백질 1g당 4kcal. 응? 단백질 1g당 4kcal.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단백질이 몸을 구성하기만 하느냐? 에너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얘네 보면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 그럼 그게 단백질이 하는 일이야. 호르몬이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세 글자, 항상성.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단백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도 뭐야? 단백질이라며.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뭐야? 산소 운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 실제로 뭐 헤모글로빈 말고도 운반하는 단백질도 있단 말이지. 운반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걔네 무찌르는 일종의 군대야, 군대. 그러니까 내 몸을 지켜주는 방어작용도 하고. 그지? 그 외에 그냥 통틀어서 뭐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던 탄수화물 얘기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